청산할 것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연 대한민국은 이수진 장군의 비장한 제조산화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 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관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 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 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이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 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 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 한국형 CIA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 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 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 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 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표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촛불 민심이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적폐 중의 적폐, 핵심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굵직한 방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여러 꼭지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새로운 방안을 말씀드린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미 세계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들입니다. 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민미연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도 있고요. 또 참여정부 때 일부 이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거꾸로 퇴행해서 되돌아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참여정부 때 하고자 했다가 제대로 못한 그런 또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방안을 몰라서 계획을 못한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역대 정부가 이런 변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뜻은 가졌어도 어떤 기득권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 적폐들이 드디어 골마 터진 것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방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실천 의지가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점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저항도 있고 또 험난한 과정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타협하지 않고 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낼 수 있으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다시 촛불 광장에 꼭 모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의 촛불은 끝까지 저는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정권 교체가 꼭 필수적인 것이고요. 저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안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쨌든 정권 교체가 답이다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긴급 자담회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무진 애를 쓰다가 잡고 나서는 아무 한 일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최근에 봐왔는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에 더더군다나 적폐청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이다,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그런 응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실 다 말씀을 하셔서 궁금한 게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먼저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가 먼저인데 사실은. 네. 그 뒤에 분. 그 뒷분. 네. 언론 쪽은 아니고 그냥 학생인데 그건 좀 그렇고요.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뺏은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데요. 예, 국민일보 고승혁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방법이 없어서 못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천정배 장관 임명하면서 이제 나셨는데요.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또 민정수석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의 문제보단 실천의 문제에서 당시 좀 이제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언론에서는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당시 좀 실패했던 이유를 좀 복기를 하셨는지, 좀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시 개혁이 조금 어려웠는지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조금 어떤 방향으로 좀 개혁의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아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자 과거의 형태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참여정부의 실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쉽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해 두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한이 남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결국은 입법화하지 못했는데 저희로서 아쉬웠던 점은 그때 사개위, 사개추 등을 통해서 사법개혁이 추진됐는데 그런 객관적인 또는 중립적인 그런 사법개혁 기구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시켜서 맞으면 강제적으로라도 시행을 했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찰과 경찰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 협의에 맡겼다가 그 협의가 여러모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됐고 그리고 국회에서 입법할 때는 또 국회 법사위 이런 국회의 상임위에 100을 넘지 못해서 결국 이제 입법에 실패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거울 삼아서 제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부분에 대해서 일찍부터 의지를 피력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정권 초기부터 이것은 정말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안 계시면 김수영 기자님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CBS 김수영 기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대표님이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하셨고 야권에서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로 이 적폐 청산에 관련된 그 대표님의 구상을 발표하신 시기적인 시점 왜 오늘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공수처안은 그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그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줬기 때문에 그 공수처가 수사권이랑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어요. 대상은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된다면은 그 공수처의 그런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적폐라고 생각되는 청와대 검찰 국정원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먼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방금 질문하셨다시피
그 과제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자면 또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고 또 다듬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조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내용인데 대통령의 24시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근계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대통령의 24시간 공개하는 거 이 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학이라는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학 전공자가 지금 이제 몇 분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통령학 가운데는 대통령의 시간 사용 이런 게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 가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을 일주일을 그래서 한 달을 또는 한 분기 반기 1년을 또는 임기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연구 같은 것이 아주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사롭지 않게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발달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라고 우리가 했던 어느 장관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관으로 재직하시고 떠나시면서 회의 자리에서 말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면담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관님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자면 회의 자리 말고는 만나서 보고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국정 운영이 그냥 사사롭게 계획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관들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정책을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대통령 1년의 연간계획 속에 분기에 한 번씩 장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각 부처 장관들의 면담 일정을 배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연간 어느 한 부처 장관을 4번밖에 못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짜임씩 있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대통령의 1분 1초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그 7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한 거죠. 저는 뭐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또 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때 남북 간에 중대한 안보 사항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 시간대에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 분, 불과 몇십 분, 한두 시간의 직무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공백이 생겨도 직무 대행, 권한 대행을 넘겨놓고 예를 들면 뭐 치료를 받는다든지 마취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공백을 누군가 대행하는 그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들 많이 가져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공재, 대통령의 시간은 공공재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잠깐.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뭐 의식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아까 질문하신 대로 우리가 검찰 개혁 방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말고도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을 주제로 한 또 하나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 말고도 또 한 번의 발표 자리가 필요할지 모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박범계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김남준 변호사님, 서부학 교수님, 그리고 김인혜 교수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